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내일이 벌써 월요일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충격과 공포입니다. 일이 없어도 월요일은 힘들고, 일이 있어도 없어도 다 힘듭니다. 그냥 월요일은. 예, 바로 명리학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명리학 중에 이제 격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 격국에 대해서는 계속 영상을 계속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속적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계속 꾸준히 조금씩은 뭐 띄엄띄엄이라도 올려야 되는 게 이 격국을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갑자기 뭐 사주에 이단화가 나타났다 뭐 이런 나타나가지고 뭐 다른 얘기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질서가 지금 사주 명리에 전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질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천간과 지지 이거 무조건 구별을 해야 돼요. 천간은 오행 운동을 한다. 그래서 십시는 천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행의 생극제와 뭐 수생목, 뭐 금금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지는 지구잖아요, 지구. 우린 지구에 살잖아요. 지구는 지축에 기울기 때문에 사계절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연히 이 지지는 십신을 따지는 게 아니라 형충파에만 보는 거예요. 형충파에. 이게 명리학의 기본이고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명리학은.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이제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럼 제가 보세요. 격국도 똑같아요. 지금 격국이 기존 명리학은 이 월지에서 잡는단 말이에요. 월지를 이렇게 투간되는 글자들을 이제 투간 월지에서 뭐 투간 말고 다른 용어도 있는데 되게 너무 그렇게 되면 학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쉽게 가야 되는데 이 월지에서 투간되는 글자들을 이제 격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기존에 뭐 지장간. 음. 그러니까 이 월지 자체의 글자가 없으면 예를 들면 뭐 좌월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사일주가 있는데 이렇게 자월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자월 안에 임수와 계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위에 보시면 투간된 글자가 없죠. 임수와 계수 둘 다. 그럼 이 사람은 격이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존 명리학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지장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 지장간도 어떤 분들은 아예 지장간을 보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 지장간을 가지고 엄청난 많은 이론을 이제 해석을 하시거나 이 지장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반대로. 그래서 저는 두 분 다 양쪽 다 저는 이제 어 그 다 그런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장간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장간 이게 그러니까 저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천간은 그냥 오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오행 운동 우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지지는 이게 지구다. 그러니까 사계절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천간은 무조건 오행 운동을 하는 거고 지지는 사계절 운동을 한다. 이렇게만 알면 명리학이 되게 간단해지고 질서가 잡혀요. 보세요. 제가 저번에 영상에 예를 든 게 정사일주, 그리고 병호일주, 그리고 임자일주, 개해일주 이런 거를 예로 들었어요. 이거 공통점이 다 겁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오행으로 접근해서 그런 거예요. 오행. 임자는 힘이 진짜 세고 병호도 힘이 진짜 세요. 근데 아이고 배터리가 없네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개는 힘이 없죠. 정사도 힘이 없어요. 근데 오행으로 뭐 이것도 빨간색, 얘도 빨간색, 얘도 검정색. 그러니까 색깔이 같으니까 색깔이 같고 그냥 여기서 또 웃긴 게 이거의 또 음량은 다르다고 겁재인 거예요. 이런 게 어딨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겁재인데 얘는 힘이 없어. 12운성으로 보면. 얘는 힘이 겁나 세고 얘도 세요. 근데 얘도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겁재가. 같은 겁재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냐면 이 명리를 오행으로 접근해서 그래요, 전체를. 천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행이 맞는데 지지는 오행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계절 운동을 하는데요, 지지는. 지구잖아요. 그래서 격국도 결국에는 지지, 월지에서 잡는 게 맞는데
지장간, 이 지장간에 올라온 글자를 투간에서 잡으면 그것도 결국에는 오행적 접근인 거예요. 오행적 접근. 이게.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천간에 있는 거는 무조건 사계절 운동. 그러니까 사계절 운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건 오행 운동.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건 사계절 운동. 예를 들어보면, 지금 기존 명략대로 하면은, 아까 정사일주, 이 사람이 이제 병자월, 기사일에 태어난 분인데, 여기 비워놓을게요. 이 자월에, 이 자월에 태어났어요, 자월. 그러니까 우리 자월이라고 하잖아요, 자월. 자월. 이게 사계절인 거예요, 밑에는. 그러니까, 자수라는, 그러니까 자수가 이제 지금 기존 명략대로 하면은, 개수의 지지가 자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자수는 해자축이라는 계절이에요, 계절. 그 중에 자월, 이 해자축의 계절 중에 어떤 글자가 가장 세냐면 제 영상을 항상 봐오신 분들 알겠지만 이 임수랑 기토랑 정화가 가장 세요. 이 해자축에서는 얘네의 계절이에요. 근데 이 위에 보세요. 기토가 있죠. 해자축에서는 이 기토가 가장 센 거예요. 임수, 기토, 정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기토를 사주 원국에서 가장 잘 쓰는 거예요. 식신. 이 사람은 그럼 식신격인 거예요. 기존에 여기 자월에 임수와 개수가 있어서 이걸 투간된 글자로 써버리면 이거 자체가 지금 오행으로 접근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뭐 평관격이나 이 사람은 정관격이 되는 건데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 오행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천간은 오행 운동을 한다. 지지는 사계절 운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월이라는 해자축에서 가장 잘 쓰는 글자 천간에 있으면 기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식신격이 되는 거예요. 식신격. 이런 식으로 천간과 지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임신일주가 있어요. 여기 이분이 임술월에 태어났고 이 계유년에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만약에 천간에 신금과 여기 해수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기존 명략을 보세요. 이 수월이죠. 수월. 이 안에 이 수월이라는 글자 안에 무토가 있고 정화가 있고 신금이 있어요. 죄송해요. 글씨가. 이 무토는 이 사람한테 편관이고 이 정제죠. 정제. 이거는 정인이에요. 지장간이에요. 지장간 지금. 근데 지금 여기 시간에 보면 이 정인이 있죠. 이게 투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 글자가.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정인격이다. 이 사람 근데 되게 웃긴 건 정인격이니까 공부해야 되고 뭐 너 자격증 따야 되고 뭐 넌 편인보단 정인을 써야 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오행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신유술이라는 가을. 자, 신유술. 가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가을, 사계절. 가을 운동. 그럼 제 영상을 보시면 또 역시 알겠지만 신유술에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글자는 경금과 을목이에요. 을목. 이 경금과 을목을 가장 잘 쓰는 거예요. 이 사주 원국에서. 물론 대운과 세운을 다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예를 들면 아까 임신일주에 여기 신금 여기 해수가 있었고 임술월 개유년 그 이분은 이렇게 천간과 지지를 항상 구분해서 해요. 여기는 천간 여기는 지지 신유술이라는 가을 운동을 하는 분인데 경금과 을목이 천간이 없죠? 그럼 격이 없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천간은 뭐라고 했죠?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명리학을 공부하시면 알게 되는데 천간이라는 거는 나의 생각과 마음일 뿐이에요. 나의 생각과 마음? 그러니까 이걸 다 욕망이죠, 욕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간에 정인, 뭐 비견, 겁재가 있으면 이 정인에 대한 생각, 비견에 대한 생각, 겁재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 생각이 강하고 그거에 대한 욕망과 생각이 클 뿐인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이제 이행을 하냐, 이제 못하냐는 대운과 세운이 결정하고 지지 현실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제 말대로라면 이 신유술 운동을 하는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격이 형성이 안 되는데 지금 이분이 초년이 대운이 신유술로 갔어요. 신유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까 경금과 제가 을목을 잘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밑에 지금 신유술 방합이 돼 있죠. 방합.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천간에는 내 생각은 정인에 대한 생각이 강한데 지지 금국을 이뤘잖아요. 이 신유술 방합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뭐 방합과 삼합도 이제 할 건데 이 금국 자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 이분 이제 이 임수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생각은 정인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편인, 경금을 써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에요. 경금을. 지지는 현실이니까. 근데 운마저 초반에 신유술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편인격이 되는 거예요. 격은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격은 그러니까 대운이 지금 신유술, 경금과 을목을 써야 되는데 이 신유술, 그러니까 신유술에서 지금 아, 격은 형성이 안 되죠. 이분 같은 경우는 천간이 없잖아요. 편인이. 경금이랑 을목이 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은 격은 형성이 안 되지만 당신은 이 신유술 대운에 경금과 을목, 그러니까 편인과 상관이죠. 이 사람은. 당신은 이 신유술 대운에는 편인과 상관을 써야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보고 지금 사주 보면 식상이 없어요. 그럼 무식상이라 하고 당신은 표현력과 약간 식상을 못 쓰니까 뭐 앉아서 공부하고 연구원하고 이런 거 하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국만 보고. 지금 근데 대운 자체에서는 경금, 편인과 상관. 완전 눈치 엄청 빠르고 이제 독특한 생각이죠. 편이라는 거는. 상관은 이제 처세술, 응용력. 그쵸?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걸 쓰라고 대운에서 오고 있는데 사주 원국만을 보고 무식상이다. 당신은 정인격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대운과 세운이 항상 중요하고 기준이 되어야 돼요. 격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격은 사주 원국에서는 월지로 잡는 게 맞아요. 근데 지장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행이 아니라 맞죠. 오행의 사계절 운동으로 월지에서 이제 사계절 운동으로 천간에 있는 거를 잡는 거고 그 계절에 강한 글자, 제일 강한 글자를 월지로 잡는 거고, 그러니까 격으로 잡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사주 원국에서 그 해당되는 그 사계절, 해당되는 그 월에 그 사계절에 투간된 글자를 격으로 잡아도 결국에는 대운과 세운으로 격을 잡는 거다. 예, 되게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대운과 세운이 결국엔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그분처럼 천간에 없어요. 편인과 상관이. 그럼에도 그 대운에는 편인과 상관을 써야 그분이 되게 바쁘고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 십신을 써야 그 계절에 맞는. 예. 오늘 조금 약간 두서없이 너무 얘기해서 말이 되게 많아지고 정리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다음에 어차피 오늘은 이제 맛보기로 초반에 그런 기초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는 한 번 더 예시를 들고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밤을 걷는 철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